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화요일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숨어있는 종목들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동양 EMP 전기차 충전 이슈 급부상, PER 5배 무선 충전 시대 선도 기업. 네, 충전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요. 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열기 위해서 예전에 정말 특허들을 다 공개하면서 빨리 들어와라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격 경쟁을 또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전기차 충전 방식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그 충전 규격을 선도하면서 많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 충전 규격을 따르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빅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동양 EMP라는 종목을 또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 기업 고르셨을까요? 네, 일단 동양 EMP를 소개해드린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에 네. 좀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원 공급 장치만 전문으로 한 36년 정도를 해온 기업인데요. 기존에는 휴대폰이나 TV 쪽으로 좀 어플리케이션이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전기차나 로봇 쪽 새로운 산업이 열리면서 이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그런 전방 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 테슬라 충전소 표준화 이슈가 좀 있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K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앞으로 이 전기차와 같이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그 규격을 선정하기 위한 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격으로 보면은 뭐 AC 단상 5핀 타입 1, AC 삼상 7핀 타입 2, 뭐 DC 콤보 중 CCS 타입 1, 타입 2, 뭐 차데모, 슈퍼차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셨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오긴 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까지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네, 좀 문득 들어서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로는 이 규격마다 이제 충전이 되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충전기로 현대기아차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올해 3분기부터 CCS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슈퍼차저 사실 슈퍼차저는 테슬라만 충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술적으로 CCS 충전 방식을 지원하도록 도입이 되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의 차종까지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에 환경부의 관련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충전소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충전이 금지가 된 상황이지만 알아보니까 사실 CCS 콤보 1과 관련된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테슬라도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 관련된 국내 인증 절차를 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 어댑터가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좀 금지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뭐 환경부 주도로 서로 간의 브랜드 간에 이런 충전소들을 공유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어댑터 등을 통해서 같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B2B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B2C 쪽으로 뭐 개인 저택이나 이런 쪽을 좀 타겟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클레어 전기차 충전기라고 하니까 네이버 쇼핑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리뷰는 한 7개 정도가 달려 있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이랑 AS, 전국 AS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강점으로 리뷰가 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 EMP를 설명드리는 입장에서 앞서 드렸던 부분을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줄 때 특정 어댑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차종과 관계없이 여러 차종을 모두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저희 집에다가 충전을 해놨는데 뭐 현대기아차만 충전이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가져온 손님이 충전을 못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클레어 전기차 충전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 충전기를 집에다 다는 모습들 리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블로그 같은 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이클레어 전기차 충전기가 동양 EMP 제품인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이클레어 전기차 충전기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충전을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어댑터가 이제 한국에서 안전 인증받은 제품이 나온다면은 그쪽으로. 어댑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선 충전이 아닌 거. 무선 충전은 지금 국책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제가 끝나면 이제 양산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클레어 전기차 충전기에 이제 어댑터가 도입이 돼야 그렇다면은 이 어댑터만 도입이 된다면 브랜드와 관계없이 충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충전기 방식은 그 슈퍼차저라고 하셨죠? 네. 예, 그 방식이 아까 얘기해 주신 CCS인가요? 슈퍼차저는 사실 네. 이제 CCS와 구분되는 단일한 그 규격, 테슬라만의 규격으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 테슬라만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이 어댑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올해 3분기부터는 CCS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슈퍼차저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결국에는 슈퍼차저에다가 이런 특정 기능을 추가해서 다른 차의 브랜드도 충전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테슬라의 그 방식인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포드와 GM이 이 슈퍼차저 방식을 쓰겠다라고 네. 해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방식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충전기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양한 투자 방식과 또 법 제도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일단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또 사업 부문별로 매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주요 고객사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네. 사업 부문에서는 100% 전업 공급 장치로 공시가 되어 있고요. IR 담당자분께 어플리케이션별로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공정 공시 이슈로 좀 자료를 주실 수 없다라고 주셨지만 매출 비중 레인지는 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휴대폰 쪽으로 충전기 등 매출 비중의 30에서 40%, 디지털 가정용 SMPS, 주로 TV 쪽이 40에서 50%,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1987년도 설립 당시부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20년도가 매출 비중이 한 77%, 2021년이 84% 정도 되는 그런 고객사가 되겠고요. 이외에는 현대모비스, 소니, 하나큐셀, 휴맥스, 계양전기 등이 고객사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외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단일 고객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뭐 RF텍이나 솔로엠, 한솔테크닉스 등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양 EMP 그 전원 공급 장치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휴대폰용 충전기 30-40%, 디지털 가전용의 SMPS라는 쪽에 40에서 50% 매출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또 나머지 한 10% 정도가 무선 충전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SMPS, 충전기, 파워 서플라이 아답터 다 전원 공급 장치의 일종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전원 공급 장치의 적용처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국책과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국책과제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적용처는 현재까지는 휴대폰과 TV 쪽이 메인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나 로봇 쪽으로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책과제는 앞으로 사실 기대하고 현재로서는 동사의 이제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전기 자동차용 고안전, 고편의 무선 충전 플랫폼 상용화 개발 및 실증이라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에 종료 예정이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 중인데요. 사실 국책까지만 수행하는 기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22년도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이라는 박람회에서 이 쌍용차가 첫 전기차 SUV 코란도 이모션 모델에다가 이제 해당 그 무선 충전 플랫폼을 탑재한 모델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동양 EMP. 예, 거기 그 이제 기사에 이제 동양 EMP 쌍용차 검색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예. 그 무선 충전 플랫폼 코란도 거기에다가 이제 동양 EMP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기존의 무선 충전 전문 기업, 현재는 비상장사인데요. 그린파워라는 곳에서 11kW급으로 제네시스 GB60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란도 쪽에 적용됐던 건 22kW급으로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충전 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과제입니다.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을 해서 전기 승용차나 전기 버스용으로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고 나면 제품 확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그린파워라는 쪽에서 이미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도 충분히 이미 확보가 됐다. 생각보다 무선 충전의 시대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로봇향으로 3.3kW급 분집 무선 충전 핵심 기술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도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3.3kW급으로 이제 무선 충전을 이제 진행하는 기술로서 해당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 거리와 효율 실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국내 전자파 간섭 규격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의 방향성으로는 요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완료 후에 상용화 수준의 양산체제 구축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 EMP가 이렇게 국제과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비상장 그린파워라는 기업과 함께 경쟁을 할 거고요. 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제 도입되는 추이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로봇 쪽의 무선 충전까지도 국제과제를 수행하면서 보다 좀 빨라진 현실화 과정들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빨리 도입하려고 하니까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클레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고요. 유선인 이클레어 기능이 어떨까요? 네,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는 분들께서 이클레어를 검색해서 들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보니까 개인주택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쪽, 이 동사가 가정용 PCS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에서 발전한 그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시공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완속, 급속 충전기 모두 제품 개발해 놓았고요. 앞으로 무선 충전기까지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 플랫폼으로 보니까 그 이클레어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운영 플랫폼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주택에 태양광 발전이 있으면 이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이클레어입니다. 재무 구조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자산 규모가 4천억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기업이고요. 부채는 1,1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익잉여금이 36년 동안 2,600억 원을 쌓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요. 단기차익금 금융부채로 볼 수 있는 게 80억 정도인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 한 380억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재무구조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탑다운 분석은 로봇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무선 충전도 앞으로 다양한 확장성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로봇 무선 충전이 활용될지 수요 전망해 볼까요? 네, 이쪽도 사실 독일의 와이페리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에 창고 로봇용으로 소형 무선 충전 시스템을 신규 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요.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세노텍이라는 곳이 비상장사입니다. 올해 하반기 산업용 무선 충전기 세노 IWCS를 상품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상용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선이 꽂혀야 하는 로봇, 쓴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요. 이런 쪽 부분에서 실제로 일정 거리에 있는 로봇들이 무선 충전이 된다면은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활용처가 어디까지 넓어질지는 같이 저도 궁금합니다. 네, 무궁무진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만큼 또 기업에서 굉장히 그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아마 해 나가실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해야죠. 네. 예, 아마 주주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 동양 EMP는 무상증자를 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미래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양 EMP가 하고 있는 신사업도 좀 알아보고요. 이 신사업 관련한 기대 매출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 미국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글로벌 제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요. 그 성과가 앞으로 어떤 미래 그림으로 나타날지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 기존에 솔로엠이 좀 독점하던 3인원 보드라는 그 TV 쪽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채택 모델 수를 늘리고 공급사 다원화 정책을 펼치면서 동사하고 이제 H사, 상장사 H사가 시장 진입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초도 물량 나가고 내년도를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 규모 2,500만 대에 동사 기준으로 판매 단가 $30 그리고 시장 점유율 5%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한 500억 원 정도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런 다른 각국에 진출한 모습들은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아이템을 확보를 했을 때 국내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팔겠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동양 EMP의 투자 포인트 4가지 통해서 주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그 물류비하고 원재료 가격 정상화로 인한 호실적 기대감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 1,479억 원에서 1,328원으로 이제 감소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DX 사업 부문에 이제 앞으로 매출액이 올해는 조금 감소한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사도 매출액이 외형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 23억 원에서 현재 10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류비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물류비로 인한 수출비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었었는데 이 부분이 정상화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이런 기조는 올해 2, 3, 4분기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TV랑 휴대폰에서 이제 전기차, 로봇, 그리고 태양광으로 다변화된다는 모습. 네. 세 번째가 신규 아이템 확보됐다는 점. 마지막이 이제 우량한 재무 구조 및 저평가된 주가 정도로 정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적정 주가는 26,000원, 올해 예상 EPS 3,243원에 타겟퍼는 8배 정도로 보수적으로 준 적정 주가인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2만 원 선 좀 아래에서 0.9% 상승 보여주는데요. 동양 EMP 마지막으로 리스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일까요? 유선 충전기 쪽에서는 사실 저는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좀 크지 않습니다. 유선 충전기는 한다고 하는 기업도 많고 사실 급속이든 완속이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고요. 오히려 그런 충전기들을 잘 매입해서 이런 플랫폼을 잘 운영해가는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플랫폼적인 부분에 강점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선 충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무선 충전 쪽을 좀 더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선 충전은 진입 장벽이 있는 기술력인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주제. SP 시스템스 2차 전지 부품 양산 임박, 현대차 그룹 전기차 공장, 겐트리 로봇 공급 기업. 두 가지네요. 2차 전지 부품, 또 로봇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을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관련한 기업인가요? 네, 이제 공장을 증설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겐트리 로봇을 이제 국산화해서 현대차 그룹의 납품을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을 할 때 동사 겐트리 로봇도 수조 공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장 자동화 기업이네요. 네.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부는 어떤 쪽이 있고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로보틱스 그리고 그 로보틱스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공급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부문 그리고 2차 전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로보틱스 52%, 스마트 팩토리 40%, 2차 전지 8%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산이 지배적이었던 겐트리 로봇을 독자 개발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한 기업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제품
부품 제조 과정을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효율화및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로봇 사업부와 시너지를 보이도록 개발을 맞춰놔서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되겠고요. 2차 전지는 파일럿 라인 투자를 통해서 현재 2차 전지 각형 캡 어셈블리나 캔 등 시제품 출하를 완료를 했고 준양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틱스 사업부가 어떤 쪽인가요? 네, 말씀드렸던 겐트리 로봇과 관련된. 그쪽이고요. 네. 예, 현대차 그룹에 납품되는 매출은 로보틱스에 잡히는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로보틱스 내 겐트리 로봇 살펴볼게요. 이게 개념이 뭔지와 타사의 로봇 대비해서 장점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송 및 적재에 좀 특화된 로봇이다. XYZ축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로봇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공장의 부품과 장치 조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좀 고중량 부품을 고속 이송하는 데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나 방산, 건설, 조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입니다. 네, 글로벌 겐트리 로봇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매출액 확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마트 팩토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점이 티핑 포인트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겐트리 로봇 전망치로만 보게 되면 21년도가 한 50만 대 정도였다고 하고요. 25년도가 한 70만 대 정도, 연평균 한 8% 정도 성장률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 33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로는 한 2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틱스 분야의 매출액이 300억 원대 예상이 되고 있네요. 지난해보다 23%의 증가세, 시장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매출입니다. 재무 구조를 체크해 볼까요? 네, 자산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부채가 한 300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부채로 볼 만한 단장기 차입금이 130억 원 정도이고요.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73억 원 정도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던 2차 전지 신사업 같은 기회가 있을 때 진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다운 분석에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좀 알아볼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티핑 포인트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방 산업이 이미 엄청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기전자, 철강, 물류, 유통, 제약, 식품, 방산, 조선 등등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 성장 전망과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부문의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마켓스에 따르면은 21년도에 1,081억 달러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였고요. 한 25년까지 1,600억 달러 정도로 연평균 10.5%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는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강점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겐트리 로봇을 가져가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좀 경험이 없는 기업들한테도 최적화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스마트 팩토리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게 강점이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겐트리 로봇을 통해서 이 로봇을 제조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 트래킹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020년에 태화 SP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분야에 또 확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SP 시스템즈의 배터리 사업부 성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2020년도에 이제 말씀 주신 태화 SP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캡과 캡 어셈블리를 동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연내 약 70억 원의 준양성 투자가 완료가 되면 즉시 양산 체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캡 어셈블리하고 캡이 좀 궁금했는데 캡이 결국에는 그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소재 물질을 담는 케이스 역할, 캡 어셈블리가 배터리 폭발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 추가 투자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협업 중인 곳에서 한 개 라인만 양산에 돌입해도 연간 최소 1,000만 세트 생산이 가능하고 예상 매출액 한 1,0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년 이내로 동사의 배터리 사업부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로보티스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품 매출의 2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데요? 네.
네, 실적이 작년에 500억 원이 찍힌 기업인데 이제 이게 양산되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확 커집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현대자동차그룹이 증설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진출을 해서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같이 판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2차 전지 신사업 부문에서 외형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투자 포인트로 뽑으면서 보유했던 유동성을 신사업 투자에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정 주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상 EPS 750원 정도의 타겟표는 28배 정도를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양 EMP와 SP 시스템스까지 전기차 로봇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